우리나라 최고의 IT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 얘기를 해볼 건데요. 대부분의 작은 기업들은 ICO, 코인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가상화폐를 발행을 해요. 하지만 네이버나 카카오는 지금 돈을 쓸어 담고 있는 기업들인데 ICO를 통한 이 자금 조달이 목표인 것 같지는 않아요. 분명히 이 가상화폐라는 거에서 뭔가를 봤다는 뜻일 텐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가상화폐에서 뭘 본 걸까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발행하는 가상화폐는 각각 링크코인과 클레이코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가상화폐 자체보다 더 안쪽에 있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판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네이버와 카카오에게 가상화폐라는 것은 사실 이 블록체인이라는 판을 잘 돌아가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윤활유 정도에 불과한 거거든요. 블록체인은 수많은 노드들로 구성이 됩니다. 이 노드가 뭐냐? 이 블록체인에 참가하는 참여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블록체인의 판이 커지고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이 노드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상화폐는 이 참여하는 노드들에 대한 리워드 성격을 띠고 있죠. 참여를 신장시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의 윤활유 같은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가상화폐를 채굴한다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채굴이란 말이 뭐냐면 이 블록체인의 노드들이 기여를 해서 가상화폐를 리워드로 받는 것, 이것이 채굴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링크코인과 클레이코인을 발행한 이유를 알아보려면 이 코인보다는 그 아래에 깔려있는 판, 네이버의 링크체인과 카카오의 클레이튼을 봐야 된다는 소리죠. 그렇다면 왜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 블록체인이란 판을 키우려고 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앞으로 이 블록체인이란 판이 엄청나게 커질 거고 그 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선점하겠다는 거죠. 제가 계속 블록체인을 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판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스마트폰에서 작동하는 뭐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이 스마트폰에 어떤 앱을 올리려면 이 안드로이드나 iOS를 기반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앞으로 블록체인이라는 판 위에 어떤 서비스를 올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물론 블록체인이라는 게 이렇게 간단한 설명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뭐 여기서 기술적인 얘기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쉽게 생각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정말 수많은 IT 서비스들이 이 블록체인이라는 판 위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서비스를 만드는 각 사람들이 남이 만든 판이 아니라 우리가 네이버와 카카오가 만든 판에 그 서비스를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말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어떤 서비스를 내놓으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카카오의 클레이튼이 정말 이 블록체인의 판을 주도하고 있다면 삼성전자는 다른 블록체인이 아니라 이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그 서비스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런 걸 노리고 있다는 거죠. 마치 지금 전 세계 대부분의 앱 개발자들이 안드로이드랑 iOS 기반으로 앱을 개발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 블록체인의 안드로이드가 되고 블록체인의 iOS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리는 미래는 앞으로 수많은 IT 서비스들이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블록체인이 도대체 뭐가 좋길래 앞으로 이 IT 서비스들이 다 블록체인이란 판으로 올라올 거라는 걸까요? 편리함, 신속함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 서비스의 장점인데요. 한 가지 오프라인 서비스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떨어지는 게 뭐냐? 바로 보안입니다. 돈이 어떤 이 튼튼한 금고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금고를 뭐 물리적으로 파괴하거나 이런 게 아니면 탈취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돈이 어떤 디지털 형태로 인터넷에 보관돼 있다. 그러면 어떤 뛰어난 해커가 이걸 해킹을 하면 순식간에 수백 수천 명의 계좌를 조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위험하죠. 그런데 블록체인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냐? 바로 데이터의 변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의 변조가 불가능하다는 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엄청나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죠. 당장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디지털 전환이다, 어쩐다 막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보안이 정말 생명이란 말이에요. 꼭 이 기업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미시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GS 홈쇼핑이 지금 카카오의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만들고 있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GS 홈쇼핑이 어떤 서비스를 생각하고 있냐? 경상북도 청송에서 나는 청송사과 굉장히 맛있잖아요. 이거를 산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프라인에서 혹은 온라인에서 그냥 간단하게 청송사과를 산다면 소비자들은 되게 불안함이 많죠. 이게 진짜 청송에서 생산되는 사과가 많을까? 아니 뭐 유통 과정에서 뭐 어떤 화학 처리나 이런 걸 하지 않았을까? 되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이 사과의 유통 과정이 블록체인에 의해서 관리가 된다면 아까 말했듯이 데이터의 변조가 완전히 불가능해요. 우리는 이게 블록체인에서 관리가 된다는 말 하나만으로도 이 사과를 아무런 의심 없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블록체인이 이 데이터가 변조가 불가능하다는 특성을 유지를 하려면 이 모든 참가자들에게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소비자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청송 사과의 생산, 유통, 이 과정의 모든 이력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NFT, 우리말로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번역해서 이제 부르는데, 이것도 블록체인의 굉장한 미래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최근에 뉴스로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 NFT가 적용된 어떤 화가의 그림 한 장이 875억 원에 팔렸다더라. 심지어 어떤 사람이 쓴 트윗 한 줄이 27억 원에 팔렸다는 기사가 또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화가의 진품을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비싼 가격을 주고 거래하는 것은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진품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데이터상으로 인터넷에서 그림 파일로 존재를 한다면 이거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하면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파일에는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이 NFT를 사용하면 이 데이터, 이 그림 파일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데이터 파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바로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블록체인은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해요. 어떤 데이터에 복사 불가능한 코드를 심어놓고, 그리고 이 파일의 소유권은 윤희종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라고 블록체인에 박아 놓는다면 이거는 그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복제할 수 없는 나만의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분야는 바로 예술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옛날에 뭐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에 친필본이 있다. 그럼 이건 당연히 엄청난 가치를 갖겠죠. 근데 어떤 웹소설 작가, 유명한 웹소설 작가가 웹소설을 썼는데 그것도 아까 말한 대로 계속 복제가 돼서 사실 이 웹소설 작가가 쓴 워드 파일, 처음 워드 파일에는 큰 가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NFT를 적용한다면 이 워드는 이 작가, 유명 작가의 친필 워드 파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가치가 일반 워드 파일들보다 굉장히 높아지겠죠. IT 업계에서는 이런 대체 불가능 토큰을 게임에 적용하려는 시도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이제 게임들이 대부분 확률형 아이템이나 뭐 정액제 이 정도로만 지금 BM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NFT가 게임에 적용되면 게임 업체들의 이 사업 모델 자체가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슈퍼주니어의 김희철 씨가 원래 게임 좋아하는 걸로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이 김희철 씨가 옛날에 했던 게임 중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와우라고 있는데, 여기 아지노스의 보루방패라는 방패가 있어요. 이 방패는 수백 명이, 이 와우 내에서 수천 명이 다 똑같은 그 아지노스의 보루방패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김희철 씨가 들고 있었던 그 아지노스의 보루방패에 NFT를 적용하면 이건 그냥 방패가 아니라 김희철이 들고 있던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NFT를 적용을 하면 이 데이터는, 이게 아이템이 아니라 데이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게임 밖으로 꺼내서 현실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김희철이 와우에서 썼던 아지노스의 보루방패가 현실의 경매장에서 팔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재밌는 건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 블록체인이라는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 전략을 펼치는데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뭐냐, 네이버는 이 프라이빗 체인, 카카오는 퍼블릭 체인이라는 걸 활용해서 블록체인을 하고 있어요. 이름만 들어도 딱 감이 오겠지만 퍼블릭 체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블록체인입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노드로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프라이빗 체인은 미리 정해져 있는 개인이나 조직만 노드로 참여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말합니다. 카카오의 클레이튼은 이 퍼블릭 체인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더 쉽게 말하면 이 카카오의 클레이튼은 클레이튼 생태계에 누구나 뛰어들어서 이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이버의 링크 체인은 프라이빗 체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라인 전용 서비스를 만드는 데만 이 링크 체인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두 회사는 왜 이런 서로 다른 방법을 채택한 걸까요? 이 카카오의 전략을 보려면 이 클레이튼을 운영하는 어떤 조직체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이라는 거거든요. 카카오는 이 운영 집단을 구상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끌어들였어요. LG전자, 셀트리온, 안랩, 아모레퍼시픽, 하나시스템, 넷마블.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쟁쟁한 대기업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어요. 여기서 카카오는 확장성을 선택한 셈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블록체인이 어떤 서비스를 올릴 수 있는 판의 개념이라면 이 판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이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상 참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까 말했던 보안성 같은 그런 특징들은 더욱 강화가 됩니다. 물론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 블록체인이 보안성이
담보되는 이유는 모든 노드들의 합의에 따라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이 노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데 데이터의 전송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카카오의 클레이튼이 이 탈중앙화라는 어떤 가상화폐의 본질을 조금 버리면서까지 이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이라는 운영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퍼블릭 체인의 단점을 조금 상쇄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정말 예전부터 계속 글로벌 진출을 시도를 하고 있죠. 아까 말한 그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이라는 걸 보면 필리핀 최대의 민간은행인 유니온뱅크 같은 외국의 대기업들도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 블록체인이 미래 IT 기업들이 서비스를 올릴 수 있는 판이라면 카카오가 먼저 이 판을 선점한다면 세계의 여러 사람들이 다 이 카카오의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서비스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카카오가 글로벌 진출을 하는데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는 셈이죠. 실제로 클레이튼을 개발한 이 카카오의 자회사 그라운드X의 한대선 대표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라는 데서 한 말인데요.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들어가거나 글로벌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할 때 경쟁력이 필요한데 블록체인은 매우 좋은 무기가 될 것. 하지만 네이버는 전략이 조금 다릅니다. 프라이빗 체인인 링크 체인을 기반으로 라인에만 서비스를 얹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네이버의 자신감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퍼블릭 체인? 그거 확장성 좋다고? 우리는 이미 라인이라는 세계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메신저 플랫폼, 굉장히 훌륭한 플랫폼을 갖고 있다. 우린 이 라인에만 그걸 올리기만 해도 우리 거를 전파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프라이빗 체인은 퍼블릭 체인과 달리 확장성 면에서는 좀 불리하지만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연구원은 프라이빗 체인의 장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거래 속도의 대폭 향상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특정 목적에 부합하는 특화형 설계가 더욱 용이하며 금융, 의료,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응용이 가능하다. 즉 네이버는 이미 라인이라는 글로벌 플랫폼을 확보하고 있고 글로벌 플랫폼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링크 체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프라이빗 체인으로 설계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애플이 생각나는 행보이기도 해요. 우리가 iOS라는 게 사실 애플 기기에밖에 못 쓰는 굉장히 한정적인 운영 체제잖아요. 근데 이 애플이 세계 IT 시장을 굉장히 많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IT 업계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감정적인 얘기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미 선진국들은 블록체인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굉장히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요새 이제 블록체인 규제 관련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적절한 규제도 필요하지만 많은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나라도 이 세계의 블록체인 산업을 선도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미 2020년 4월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진국과 블록체인 기술 격차가 크지 않은 지금이 블록체인 선진국 추격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이 골든타임이 이미 2020년 4월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블록체인 시대가 반드시 온다. 이렇게는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되게 확 와닿지 않는 기술이기 때문에 혹자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기도 해요. 블록체인이란 건 문제도 없는데 답만 내놓은 격이다. 블록체인이란 게 있는데 이게 되게 훌륭해. 이걸로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선후관계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하지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갈수록 중요해질 이 IT 산업을 결국 이끌어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선제적으로 여기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요? 오늘의 꽃구경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얘기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돌아옵니다.